벌써 21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차례고요. 직선 원, 그 다음에 이동 부등식의 영역하면 벌써 수학 1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도 마감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외분점, 내분점 구하는 공식, 중점과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여러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잡아두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은 직선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직선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분 들어봤어요? 미분? 미분이 바로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선 중에서 접하는 직선이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바로 미분이라고. 정말 함수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분이 결국은 기울기 얘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직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이 직선 파트는 워낙 중요하고 미분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들이고, 특히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기울기란 무엇인가, 기울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들어가셔야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그 변화율이라든가 나중에 그 미분을 이해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확실하게 기울기에 대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2 때 한 번 정도는 배웠어요. y = 4x 플러스 이걸 1참수라 그러고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1이다 들어봤죠? 그때 말씀드리는 게 이 기울기인데, 그럼 과연 직선의 세계에서 이 기울기라는 거는 뭐를 기울기라고 얘기하느냐, 기울기의 뜻부터 아셔야 된다. 직선의 핵심은 기울기다. 그 기울기의 뜻이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사람들은 기울기라 그러는데, 그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그 직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의 비율을 사람들은 기울기라 그래요. 예컨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3분의 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울기의 뜻이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라는 거죠.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시작. 기울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어떻게? 밑변분의 높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잡았더니 이번에는 이 길이가 또 마찬가지로 3이고 이 길이가 또 마찬가지로 4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길이의 이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야? 밑변분의 높이를 따지면 3분의 4지. 그러니까 결국 이 기울어진 정도와 이 기울어진 정도는 같은 거야. 더욱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거울을 놨을 때 얘와 얘가 서로 겹쳐진다고.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방향만 다른 거잖아요. 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잖아. 사람들이 뭐까지 약속했냐면 기울기에다가 방향까지 넣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를 음의 기울기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요. 위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양의 기울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가 답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를 의미하는 거고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울기의 부호는 시작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기울기 하나 가지고 방향과 기울어진 정도를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울기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는 유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동일 직선상에서는 이거분의 이거를 따지나 이거분의 이거를 따지나 이거분의 이거를 따지나 어떤 걸 잡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가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를 또 바꿔 얘기하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 그래서 여러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결국 기울기 하나당 직선 하나가 대응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두 점 마이너스 1,2와 3,5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 찾으시면 되는데, 이 길이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으니까 길이가 4일 거고, 이 길이는 2에서 5까지 3 증가했으니까 3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y좌표는 2고 여기에 y좌표는 5니까 3만큼 커졌잖아요.
결국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라는 공식에 의하면 4분의 3이고 방향은 양의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최종적인 답은 4분의 3이라고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얘를 또 공식화시키면 어떤 느낌도 가능하냐면 사야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만큼 증가한 거니까 4라는 것을 다른 말로 x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3이라는 것은 2에서 5까지 3만큼 증가한 거니까 결국 y좌표가 증가한 양이라 그래서 y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으냐? 기울기는 원래는 밑변분의 높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게 기울기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방향까지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두 점 이렇게 돼 있고 3,5와 그 5, 마이너스 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 그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니까 x가 얼마 증가했는지만 보면 되죠. 3에서 5까지 2 증가했으니까 2라고 쓰시면 되고요. y의 증가량을 분자해 써주시면 되는데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7이 줄었잖아요. 7이 줄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이너스 7만큼 증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그림을 실제 그려보지 않더라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x의 증가량을 따질 때 2 이렇게 따져놓고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따질 때 이 방향으로 따져놓고 y의 증가량을 따질 때 거꾸로 방향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방향으로 따지면 7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방향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따질 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y의 증가량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 그러셔야 되고 거꾸로 방향도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야. 거꾸로 방향도 해도 돼. 단 방향이 바뀌면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을 따질 때 이 방향으로 선생님 이만큼 줄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신다면 y의 증가량을 따질 때도 같은 방향으로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7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7이라고 쓰자면 아까도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왔지만 지금도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방향을 고려해 가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문자로 일반화 시켜버리면 두 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요. 잘 보세요. A, B와 C,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러잖아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이렇게 문자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될까? 얼마 증가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방향성은 또 중요하니까 둘 중 하나에서 나머지 하나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a에서 c를 뺀 거 이걸 바로 x의 증가량으로 바라보신다면 y의 증가량 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된다고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되니까 시작. b-d라고 정리해보시면 이게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약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는 잘 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석이 잘 안 와닿아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것도 막 공부하는 뭐 그 이과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막 그럴 텐데 문과 학생들이더라도 나중에 그 평균 변화율 같은 그 미분은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분수를 가지고 기울기를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 여기에서 해석하는 연습을 좀 잘 해두셔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지. 분수가 나오면 다시요. 분수가 나오면 한 번 더요. 분수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자. 시작. 기울기로 해석하자. 한 번 더. 분수가 나오면 시작. 기울기로 해석하자. 단 분자도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고 분모도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자. A, B니까 이거, 이거와 C, D니까 이거, 이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A-B분의 F에 대해서 A-F에 대해서 B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뭘까? A-B분의 FA-FB네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기하학적으로 선생님 얘는 기울기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y 이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끝까지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기억. 얘가 0보다 크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따지냐면 a가 b보다 작네? a가 b보다 작네? a가 b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 아, 분모는 음수네. 아, 분모는 음수. 그 다음에 FA와 FB를 뺐는데 여기가 FA겠네. 맞아요. 왜? X가 A일 때 Y 값이니까 FA 맞잖아요. 여기가 FB겠네. 끝까지 잘 봐. 여기가 FB. 어머, 그렇다면 FA가 FB보다 더 크네. 얘가 얘보다 더 크네. 그럼 얘는 뭐야? 양수. 이렇게. 그럼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 음수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들 많이 따지시는데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왜?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1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 얘가 1보다 큽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이건 단순하게 양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얘를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해석하자? 기울기로 해석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분수가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분수가 나와 있고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다면 이거 컴마 이거와 이거 컴마 이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느냐? A, FA와 여기 있잖아. 이 점이네요. A, FA와 B, FB를 이 점이네요. B, FB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지. 근데 직선을 보니까 오른쪽이 내려가고 있잖아. 따라서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런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항상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때 가장 기본적인 1단계가 분수식이 나왔을 때 걔를 뭐라고 해석하는 능력?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능력이 워낙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갑자기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란 친구들 있었을 텐데 너무 중요한 얘기야. 뭐가 중요해요? 직선의 뭐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어떻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그리고 기울기는 기하학적인 의미로서는 밑변분의 높이를 의미하게 된다. 양인 방향, 음인 방향까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분수가 나오면 뭐임을 기울기가 아닐까 한번 의심해보는 그 느낌은 나중에 미분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컴마 이거와 이거 컴마 이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됐어요? 좋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기울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일단 직선의 방정식의 뜻이 뭐냐면 좌표 평면상에 위에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좌표 평면 위에다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이든 이거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 게 원의 방정식이든 아니면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이든 간에 모든 도형의 방정식의 뜻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직선이 y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직선이 y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면 왜 하필이면 이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회계망측한 이름을 붙인 거냐면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이런 뜻이에요. 그 도형은 모든 도형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도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도형 위에 있는 아무 점,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모든 점에는 x좌표랑 y좌표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관계식을 나타낸 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한마디로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그 도형에 있는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이란 건 다른 말로 기하학적으로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야. 결국 y 이퀄 2분의 1x 플러스 1이 이 직선이란 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에다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서 y좌표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x좌표에다 2분의 1 곱하고 1을 더해서 y좌표가 되도록 하는 점들은 다 이 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 점들을 모으면 이 직선이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결국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 관계식이야.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 이쪽을 보십시오.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이 원의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직선처럼 생기진 않았죠. 1차 함수는 아니잖아요. 2차 모습이죠. 이런 걸 사람들이 2차 곡선이라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 얘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선 위에 임의의 점 x좌표, y좌표 어떤 x좌표, y좌표든 간에 x라는 글자와 y라는 글자,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더라라는 의미라고. 다른 말로 x좌표를 제곱해서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서 4가 되는 것들만 모으면 원이 되더라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요? 예. 됐죠?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찾으려면 뭐 어떤 거를 재료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느냐인데 여기선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기울기라는 거와 지나는 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2개 있다는 거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기울기. 또 하나는 뭐야? 지나는 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이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나는 점이 2,1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울기가 3이구나. 그리고 지나는 점이 2,1을 지나는구나. 그러니까 지나는 점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르쳐주고 또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를 가르쳐주면 우리는 언제나 뭐를 만들 수 있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를 잡았을 때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x, y라고 했을 때 이때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얘를 이용하면 되죠. 여기서 x와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니까 선생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x-2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y-1입니다. 그게 3이 된다는 소리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에서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이라고요.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찾은 거야. 왜? 두 가지가 주어졌을 때 x, y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 왜? 기울기가 3을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찾는 거니까 이게 x, y 사이의 관계식 아니에요.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려면 y-1은 3 가로 열고 x-2라고 쓸 수 있고 전개하면 3x-6인데 -1이 넘어와서 -5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야? y = 3x-5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요령입니다. 뭘 알면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시작 공식화시키자. 충분히 우리는 당연히 공식 몰라도 당연히 풀 수 있죠. 왜? 우리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언제나 수학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공식화시키자. 선생님 어떻게 공식화시키자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공식화시키자고요? 앞으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나오면 곧바로 이렇게 답을 쓰도록 하자. 선생님 어떻게 쓰면 되는데요? 기울기가 3이었을 때 여기다가 3이라고 쓰는 거니까 이 자리에 기울기가 들어가는구나. 따라서 선생님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식을 만들 때는 여기다가 m을 쓰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의 x좌표가 2였을 때 여기는 x-2였으니까 지나는 점의 x좌표가 a면 x-a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의 y좌표가 b면 여기는 y-b가 되겠네요. 라는 식에서 따라서 여기다 한꺼번에 써드릴까요? 직선의 방정식은 y- 지나는 점의 y좌표 기울기 가로 열고 x- 지나는 점의 x좌표라는 뭐를 만들 수 있다?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죠? 기울기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는 기울기의 공식이라기보다 기울기의 정의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외우지 않라는 거죠. 외우지 않아. 이건 외우고 있으면 게임 끝나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기울기가 뭐 2분의 1이라 그럴까요? 지난 점이 마이너스 1,7이라 그럴까요? 만들어 보세요. 시작. y 이퀄 2분의 1. y 이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y 마이너스 지난 점에 y 좌표니까 시작. y 마이너스 7은 기울기를 쓴다. 2분의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x 좌표인데 플러스 1로 바꿔줘야죠. 마이너스 1 빼버리는 거니까. 얘를 전개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y는 이렇게 쓰시고 2분의 1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분의 1인데 플러스 2분의 14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분의 15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y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직선을 구하려면 정리합니다. 뭐와 뭐가 필요하다. 시작.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만들어 보면 어떤 모습이 된다. y 이퀄 x에 관한 1차식 이런 것들 뭐라 그래? 1차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y 이퀄 x에 관한 1차식이 되고 크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x만 1차라는 게 아니라 y도 1차고 x도 1차인 이런 모습을 띠는 게 바로 직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바로 기울기가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x의 계수가 기울기라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울기를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영어로 스탠다드 타입 그래요. 그리고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노멀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형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한쪽으로 다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넘겨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면에 2를 곱해버리면 2y 이퀄 x 플러스 15라고 해서 일단 분수에서 탈출을 하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5 한 다음에 좌변이 없어지니까 0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지워버리고 얘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5 이퀄 제로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 이것도 직선이라면 얘도 직선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직선 방식의 일반형, 이것이 바로 직선 방식의 표준형이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차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훨씬 더 앞으로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아, 직선은 y 이퀄 x에 관한 1차식입니다도 괜찮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도 가능해야 된다. x가 1차고 y가 1차면 무조건 직선이다. 이런 느낌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직선이 뭐라고 시작? x도 1차, y도 1차면 무조건 직선이다. 어떻게? x도 1차고 y도 1차면 무조건 직선이다. 어떻게 해요? x가 1차고 y가 1차면 무조건 직선이다. 됐죠? x가 1차고 y가 1차면 무조건 직선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다 직선이 되는 거죠. 조금만 집중하시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합시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 이퀄 이것도 직선이죠. 보자마자 직선 그러셔야 된다는 거지. 왜? x가 1차고 y가 1차니까 얘는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직선에 뭐가 존재하겠어요?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기울기도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와우, 기울기 찾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어떻게 찾아야 돼? y는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4y는 한쪽으로 넘겨서 3x 플러스 5라고 쓰시고 아, 양변에 4분의 1을 곱해버리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 아하, 따라서 y 이퀄 1차식 형태로 바꿨으니까 x의 계수는 얼마다? 시작. 4분의 3이다. 따라서 기울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분의 3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직선의 방정식은 x가 1차고 y가 1차인 이런 패턴 그리고 우변이 0인 이런 패턴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다이렉트로 기울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반형에서도 기울기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표준형으로 딱 한 번만 바꿔보자고. by만 남겨놓고 얘 넘기고 얘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양면을 b로 나눠버리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 대해서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y 이퀄 1차식 형태로 나타냈을 때 x의 계수가 바로 기울기라면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아, 앞으로는 선생님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걸 알았으면 앞으로 이거를 아까처럼 직접 표준형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바로
기울기라면 그림으로 기억하자. 아, 앞으로는 마이너스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다. 곧바로 이 일반형에서도 기울기를 솎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딱 보니까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 이퀄 제로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 뽑아내라 그러면 아 그냥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가시자고.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시작. 4분의 3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지. 그럼 직선의 방식 세우는데 얼마나 간편하냐 이런 얘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할 것도 없죠. 몇 개만 더 연습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아 여러분 기울기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이너스 b분의 a라니까 불러봐. 아,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곧바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반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식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야죠. 2x 플러스 y까지. 이 상수항을 모를 뿐이지 이렇게 생겼겠지.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를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당연히 앞에 있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2와 1인 게 가장 간단할 것이다. 물론 4와 2일 수도 있고 100과 50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은 2x 플러스 y가 제일 간단할 테니까 아 얘를 보고 곧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 그래버리면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는 뭐 이런 느낌이죠. 기울기가 자 끝까지 잘 보세요.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3x 마이너스 4y로 시작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해가지고 4분의 3이 돼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좀 힘든 학생은 기울기를 가지고 일반형으로 곧바로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거에다가 기울기의 분자에다가 x를 붙인다. 밑에 있는 거에다가 y를 붙이되 여기에 있는 부호의 반대 방향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3x 마이너스 4y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아까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라 이래버리면 여기다 x를 붙이고 여기다 y를 붙이는데 여기에 부호를 반대로 한번 가버리자고. 어떻게 하면 돼? 시작. x 플러스 2y 이렇게 해버리면 게임 끝이다. 괜찮아? 이제 할만하죠? 그럼 얘만 만들면 이제 직선의 방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직선의 방식 만들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2가지. 그러니까 얘만 주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기울기도 주어지겠지만 뭐도 주어질까? 지나는 점도 가르쳐준다고 1,2를 지난다 이래버리면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걸 가지고 여기까지는 작성할 수 있고요. 우리는 상수항 하나만 더 작성하면 집에 갈 수 있는데 1,2를 지난다라는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1,2를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된다. 얘가 1,2를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2를 대입해요. 이게 바로 x 대신 1 대입하고 y 대신 2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1,2를 대입해요. 그러면 오잖아요. 근데 0 돼야 되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5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0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뭐 지나는 점에 x좌표, 지나는 점에 y좌표 이런 공식화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직선의 방식을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 그렇다면 어떠한 예제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지나는 점이 1,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식을 만드시고 그러면 다이렉트로 일반형으로 만들 수 있겠군요. 할 수 있죠? 어떻게? 4x 플러스 3y로 시작할 거고 4x 플러스 3y로 시작할 거고 얘를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1,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는 2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라는 아이디어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직선의 방식을 예쁘게 만들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만드셔도 되죠. 아까처럼 시작.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y 좌표는 기울기를 그대로 쓴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x 좌표와 복잡해 y 이퀄 2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4 양변에 2를 빼면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정말 오래 걸리죠.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써놓으시고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이 될 테니까 맞죠?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런데 보기 1, 2, 3, 4, 5를 봤더니 이렇게 일반형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또 일반형으로 고쳐야죠. 이걸 가지고 양변을 또 3을 또 곱해야 돼. 여기다 3을 곱하니까 3i,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이런 답이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곧바로 답을 쓸 수 있으려면 뭐를 알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생김새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 기울기만 가지고 x의 개수와 y 개수를 결정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항 뭘 찾는다?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적절한 상수항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풀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지금 30분 동안 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예제 풀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우습게 풀어봅시다. 지나는 점 주어졌어요. 기울기 주어졌어요. 뭐를 이용할까? 일반형으로 쓸까요? 아니면 y 이퀄 1차식으로 쓸까요? 일반형으로 씁시다. 어차피 연습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데 시작이니까 일반형 아닌 것도 한번 써봅시다. 일반형 아닌 것도 여러분 굳이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떻게 써도 돼. 어차피 y 이퀄 ax 플러스 b 형태가 된다는 거 얘가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굳이 그렇게 쓰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그 수업할 때 인상을 좀 찌푸리는 형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주름살 3개가 졌어요. 그럼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죠? 3자 주름살. 저희 아버지도 여기 꽝꽝꽝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주름살도 닮아가나 봐요. 인상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상 안 쓰고 항상 웃는 얼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y 콜 기울기가 3이라 그러면 3x를 쓴다. 이렇게 가시자고. 왜? 지금도 상수항 하나만 필요한 거니까. 아까처럼 y 마이너스 지난 점에 y좌표 이퀄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x좌표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을 지나라 그랬으니까 2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6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y 이퀄 3x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됐어요? 아니면 일반형으로 곧바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도 돼요. 기울기가 3이니까 이거 1분의 3이라고 쓴다면 3x 마이너스 y로 가는 거죠. 그죠? 3x 마이너스 y. 그런 다음에 2,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대입해보니까 9잖아요. 9니까 빼기 9는 0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두 점이 주어지건 뭐가 주어진 간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의 증가량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잖아요. y의 증가량 얼마 증가했어요? 5 증가했잖아요. 그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시작. 1 이런 얘기고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4,6을 한번 써볼까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쓰면 돼?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까지만 쓰시고 4,6을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상수항을 만드는데 4와 6을 대입했더니 빼기 2가 아니라 더하기 2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y 이퀄 x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인데 여러분 여기서 x절편과 y절편의 뜻을 아셔야 되거든요. x절편과 y절편. 그 뜻을 아시려면 일단 잠깐 이쪽으로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x절편의 뜻이 뭐냐면 이게 직선이 아니더라도 x절편이라는 용어는 다 존재하는데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사람들은 x절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x절편이 3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1, 하나는 2예요. 이게 바로 x절편이야. 원래 주어졌던 게 y 이퀄 fx라고 했을 때 x절편이라는 게 뭐냐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사람들은 x절편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곡선과 어떤 그래프와 그래프로 얘기합시다. 어떤 그래프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당연히 교점 구하는 거니까 연립방식 풀어야 되는 거고요. x축과 만나는 그랬으니까 x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y 이퀄 제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두 개를 연립방식 풀었을 때 x 값이 바로 x절편이다 이런 얘기지. 한 번 더. x절편 뜻이 뭐라고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x축이 뭐야? y 이퀄 제로. 다른 말로 원래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원래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과 그렇게 얘기합시다. 또 y 이퀄 제로와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x값이 바로 x절편이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차피 이 두 개를 연립시킨다는 얘기는 대입법을 이용하면 되니까 y 대신 뭘 대입하면 돼요? y 대신 0을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이 바로 x절편입니다. 어떻게 해요? x절편을 구하는 요령은 y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x값이고요. 반대로 y절편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뭐를 y절편이라 그래요? y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 그러는 건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반대니까 x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y절편이니까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단 직선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도 공부할 거고 다 배우겠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서 x절편 구하라 그러면 y 대신 0 대입하는 거고 y절편 구하라 그러면 x 대신 0을 대입해서 y값. 그러니까 반대쪽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반대쪽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한 번 더. 반대쪽에 상대방에다 0을 대입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2x-4y 플러스 4y 좋지 않아요? 2x-3y 플러스 12 이퀄 0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이 직선을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직선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 직선 그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두 점을 찾으면 끝이거든요. 물론 어떤 학생은 이 직선을 그리는데 기울기를 찾는 애들도 있어.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2죠. 이건 조금 전에 연습했으니까. 근데 그 3분의 1을 여기다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x절편 찾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찾은 다음에요. 선생님 두 개 연결? 두 개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x절편 찾을 때는 뭐 대입하라 그랬어요? y 대신 0 대입하라 그랬고 y절편 찾을 때는 x 대신 0 대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끝났네. x절편 찾아볼까요? y 대신 0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읽어보세요. 2x 플러스 12 이퀄 0이니까 x 마이너스 6 나오잖아. y절편 이것만 가리면 되죠. x 대신 0 대입하는 거니까.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12 이퀄 0이니까 y 얼마 나와? 4 나오잖아요. 끝났네요. x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y절편이 4야? 이게 끝. 이게 바로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지. 어떻게? x절편 찾고 y절편 찾은 다음에 연결해버리면 끝이야. 이걸 약간 좀 막 변형하려고 막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막 이 직선과 x축으로 y축으로 둘러싼 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여기서 술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선 그리라 그럴 때 제일 쉬운 게 x절편 y절편 찾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x절편 어떻게 찾는다고? y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x값. 상대방에다 0을 대입한다 이거지. y절편 어떻게 찾아? x 대신 0을 대입한다 이렇게. y절편 어떻게 찾으라고? x 대신 0을 대입하고 y절편은 x 대신 0을 대입하고 x절편은 y 대신 0을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아주 손쉽게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x절편, y절편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x절편 어떻게 찾는다고요?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x절편 어떻게 찾아?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y절편은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x절편이 a고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y절편이 b야.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직선의 방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x 밑에다가 x절편을 쓰면 되고요. 더하기 y 밑에다가 y절편을 쓴 다음에 우변에다가 무조건 1을 갖다 놓으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식의 완성형이에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건 내가 반드시 외우라 소리 안 할게요. 참고적으로 살짝만 알아두세요. 살짝만. 아주 참고적으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선생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무조건 1 이렇게. 선생님 왜 그러는데 왜 그런지 금방 눈치채셨을걸요? 여러분 여기서 x절편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아니야. 얼마 나와? a 나오잖아요. 왜? a분의 x가 1이려면 분자분모 같아야 되니까 x절편 a가 나오죠. 여기서 y절편 찾으려면 x 대신 0 대입하는 건데 x 대신 0 대입하면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y값 찾으려면 분수가 1이라는 얘기니까 분자분모 같아야 되잖아요. y 얼마예요? b죠. 그러니까 y절편 b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만 몰라도 되는데 살짝만 시작.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더해서 1. 됐어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더해서 1.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풀면 된다? x 밑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 이퀄 1.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죠. 곧바로 답 쓸 수 있다는 거지. 3번의 답을.
조금 더 예쁘게 쓰려면 양배에다 뭘 곱해준 게 좋아요? 2를 곱해주는 게 좋으니까 2x 플러스 y 이퀄 2라고 써주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을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나요? x절편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x절편이란 말이 뭐야? 1,0을 지난다는 얘기지 y절편이 2라는 얘기는 0,2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아까 이것처럼 풀면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푸는 것처럼 여기서 기울기 구하시고요. 여기서 지나는 점 가지고 만드시면 되죠. 기울기 쉽지 않습니까? x의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1 증가, y의 증가량이니까 2.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군요. 따라서 2x 마이너스 y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y로 시작하겠군요. 근데 뭐를 지나니까 1,0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1,0을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만들면 되겠군요. 라는 식으로 충분히 답은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모두 다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제 1번 볼까요?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네요. 이거 그냥 뭘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표준형으로 만들라는 얘기니까 만들어 보시죠. y 이퀄 2x 써놓으시고 마이너스 1,3을 지나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3을 대입하려면 5가 필요하다. 그죠? 왜? 3 만들어야 되니까 5가 필요하죠. 따라서 a는 얼마야? 2, b는 얼마야?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쉽죠? 유제 2번 x절편이 2고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드시고 이것도 어떻게 만들면 돼? x절편 2라는 건 다른 말로 2,0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만드십시오. 기울기 먼저 만들까요? 3에서 2까지 얼마 증가했어요? 마이너스 1 증가.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 증가. 따라서 기울기 얼마야? 1.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데 2,0을 잡아볼까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거 표준형으로 만들어봐. 시작. y 이퀄 1x 써놓으시고 상수항을 어떻게 만들면 돼? 2,0을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만들면 된다. 2,0을 대입하려면 2를 빼주면 성립하겠네요. 이해되시죠? 왜? 우변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될 거야, 그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예제 2번은 좌표 평면이 그리라고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x절편 만드세요. y절편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연결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x절편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2분의 1. y절편은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 1. 금방 나오잖아. x절편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찍으시면 되고 y절편 1이니까 여기다 1 찍고 이렇게 연결하면 끝. 쉽죠? 선생님 이거는요.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한데 이거는 x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 y 이퀄 3이라는 직선은 무슨 얘기냐면 y 이퀄 3이라는 직선은 그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y에다가 3을 찍어요. 어디에다가? y축에다 3을 찍은 다음에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y3이야.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y 이퀄 3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y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y 이퀄 3이라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x는 전혀 상관없이 y 값이 무조건 다 뭐인 점들이야. 다 x좌표는 상관없이 y좌표들이 다 3인 점들이라 그래서 y 이퀄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그릴 때는 y축에다 마이너스 1을 잡는 거지. 그런 다음에 x축에다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돼. 마찬가지로 x 이퀄 2라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x에다 2를 만들어. x축에다 2를 만든 다음에 y축에 평행하도록 만드시면 되고 y 이퀄 마이너스 3을 만드는 방법은 아니지. x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x에다 마이너스 3을 찍어. 그런 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쉽죠. x 이퀄 마이너스 1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x축에다가 마이너스 2를 찍은 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선 그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유제 3번은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구하라 그랬는데 y절편 어떻게 찾는다고?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 따라서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는 제발부터인데 어떻게 가라고? 마이너스 b분의 a로 가시라고. 곧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b분의 a 해버리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참고적으로 y절편을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 괜찮은데 이래도 좋아요. 이건 또 참고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y절편은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 됐어요?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3,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런 느낌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기울기는 3, y절편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로 처리하면 y절편이 되더라라는 거죠. 다음 유제 4번은 뭐 제일 쉬운 문제인데 이 직선이 뭐를 지날 때?
1,2를 지날 때 상수 a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난다 그러면 뭐 한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1,2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할 것이다. 그러니까 x 대신 뭐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y 대신 2를 대입하면 얘가 바로 성립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게 바로 2a 플러스 4가 0이라는 얘기니까 1차 방정식 푸는 거네요. a 이퀄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에서 앞부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 지을 텐데 거기 여러분 보세요. 평행 수직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고 또 맨 마지막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